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 음식 가이드 PDF 문서를 통해 한국 음식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 특유의 정까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이드가 어떤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가이드를 보니까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음식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 가이드의 핵심 내용이랑 또 흥미로운 사실들을 쏙쏙 뽑아내서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했던 당신에게 좀 명쾌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가이드 특히 맛의 조화나 식문화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단순한 음식 속의 이상의 어떤 깊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바로 그 점을 가이드 첫 부분에서부터 딱 짚어주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핵심 매력으로 다양한 맛의 조화를 꼽고 있어요. 칼칼함, 슴슴함, 달큰함, 이런 여러 맛들이 그냥 어우러져서 배부른 느낌을 넘어선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준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갔다 온 신선한 재료랑 또 오래 숙성된 발효의 맛,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조화와 균형이라는 게 한국 음식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신선한 채소 겉절이랑 깊은 맛의 묵은지가 한 상에 같이 올라오는 것처럼요. 신선함과 발효,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근데 이게 공존하면서 깊고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상반되는 것들의 공존이군요. 네. 이건 단순히 미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뭐랄까 자연과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하고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와, 음식에서 그런 철학까지 읽을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가이드에서 짚어주는 한국 식사의 아주 독특한 특징, 바로 한상 차림 문화죠. 밥이랑 국이나 찌개 외에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한 상 가득 나오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가이드에 따르면 많은 식당에서 이 반찬들을 심지어 무료로 계속 리필해준다는 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꽤 놀랍고 또 만족스러운 경험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할 수 있죠. 이게 그냥 서비스가 좋은 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반찬 리필 문화는 단순히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한국 특유의 그러니까 그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부족함 없이 대접하려는 마음이 식탁 위에서 표현되는 방식인 거죠. 아, 정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군요. 네. 어쩌면 외국인들에게는 음식 맛 자체보다도 이런 문화적인 경험이 한국에 대한 더 강렬한 인상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네요. 음식 경험이 곧 문화 경험이 되는 거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가이드에서 첩반상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3첩, 5첩, 7첩, 9첩, 임금니는 12첩 반상까지. 이건 그냥 반찬 가지수만 뜻하는 건 아니겠네요. 약간 좀 계급적인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 첫반상 제도는 과거의 신분이나 격식에 따라서 상차림이 달랐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단순히 신분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써서 영양 균형을 맞추고 여러 가지 맛을 조화롭게 경험하게 하려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영양 균형과 조화. 네. 여러 나물이나 구이, 조림, 젓갈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즉, 반찬이라는 게 단순히 가짓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한국 식문화의 어떤 풍요로움, 그리고 사회 역사적인 맥락까지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와, 반찬 하나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음식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김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가이드에서도 김치를 한국 대표 전통 발효 음식이자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음식으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네, 김치는 단순한 반찬 그 이상이죠. 한국인의 정체성이자 식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배추김치 외에 깍두기, 총각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고 강조하는데 이 다양성이 또 김치의 매력 중 하나고요. 맞아요. 저도 김치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은. 그렇죠. 지역마다
또 집집마다 들어가는 재료나 젓갈, 양념 비율이 달라서 그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재밌는데요. 요즘 K푸드 열풍이 불면서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되고 특히 면역력 증진 효과가 알려지면서 해외 수출도 크게 늘었다고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K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김치 먹는 장면 보고 저건 뭐지? 하고 호기심에 시도해보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다고 하고요. 제 주변 외국인 친구들만 봐도 예전보다 김치를 훨씬 친숙하게 느끼더라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그 유산균이나 여러 기능성 성분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면서 전통 음식이 현대 건강이라는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여기에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노출되니까 문화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게 또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전통과 현대의 시너지네요. 그렇죠. 전통 음식이 어떻게 글로벌 트렌드랑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김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 혹시 그 과정에서 맛의 변화라던가 현지화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요? 아, 아무래도 김치 특유의 그 강한 맛이나 향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 매운맛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젓갈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비건 김치를 만든다거나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통의 맛을 어떻게 지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김치가 진짜 글로벌 푸드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제일 겁니다. 뭐랄까, 전통과 현지화 사이의 섬세한 출타기,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전통과 현지화의 균형점이라 흥미로운 과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가이드에서 외국인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고 또 좋아하는 대표 한식 메뉴로 꼽은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바로 비빔밥과 불고기입니다. 아, 네. 대표 주자들이죠. 저도 외국인 친구 오면 이건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 하고 이 두 가지를 먼저 권하게 되더라고요. 가이드를 보니까 비빔밥은 따뜻한 밥 위에 알록달록한 나물, 고기, 계란 같은 걸 보기 좋게 올려서 고추장으로 쓱쓱 비벼 먹는 음식인데 보기에도 예쁘고 영양적으로도 균형이 잡혔다고 설명을 하고요. 네. 불고기는 얇게 썬 소고기를 달콤 짭짤한 간장 양념에 재워서 구워 먹는 방식으로 부드러운 식감이랑 그 한국적인 단맛이 매력이라고 하네요. 왜 유독 이 두 메뉴가 인기가 많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요. 또 여러 재료를 직접 이렇게 섞어 먹는 행위 자체가 좀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섞는 재미. 네. 그리고 고추장 양을 조절해서 맵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외국인에게는 큰 장점이죠. 그렇죠. 조절 가능. 그리고 불고기 같은 경우는 간장 베이스의 그 달콤 짭짤한 맛이 서양의 바비큐 소스나 아시아의 테리야키 소스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맛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죠. 자극적이지 않고 고기도 부드러우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익숙한데 새로운 맛, 그리고 직접 참여하고 선택하는 즐거움, 이런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식당 안을 좀 벗어나서 좀 더 활기찬 거리로 나가볼까요? 가이드에서도 한국 여행에 빼놓을 수 없는 재미로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서 현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 길거리 음식 좋죠. 대표적으로는 매콤달콤한 떡볶이. 빼놓을 수 없죠. 저도 떡볶이는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추운 날 몸 녹여주는 그 어묵, 오뎅꼬치랑 뜨끈한 국물. 그리고 겉은 바삭, 속은 달콤한 꿀이나 설탕 시럽이 든 호떡.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 메뉴들이죠. 이 외에도 붕어빵, 닭꼬치, 튀김,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길거리 음식은 단순히 그냥 간식,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그 나라 서민들의 일상과 생활 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문화의 창. 네, 가이드에서 말한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활기찬 시장이나 거리 분위기 속에서 현지인들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포장마차에 잠깐 들러서 어묵 국물로 추위를 녹이는 모습 같은 거요. 네네. 이게 한국이 소소하지만 참 정겨운 겨울 풍경 중 하나인데 이런 장면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외국인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는 문화체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쌓여서 여행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가이드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표현한 음식들이 있네요. 바로 찌개와 국입니다. 뭔가 좀 힘들거나 지칠 때 생각나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음식이라는 뉘앙스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표현이죠. 가이드에서는 국물보다 건더기가 많고 국물이 좀 자작한 걸 찌개, 국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 국, 이렇게 구분하고 있네요. 찌개는 주로 밥이랑 같이 먹는 반찬 느낌이 강하고 국은 밥을 말아 먹거나 따로 떠먹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구분이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다는 김치찌개, 또 구수한 된장 베이스의 된장찌개, 그리고 뼈를 푹 꼬아서 만든 그 뽀얀 국물의 영양식, 설렁탕 같은 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어요. 순두부찌개나 부대찌개, 미역국 같은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고요. 찌개와 국은 정말 한국 가정식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예전에는 식탁 가운데 큰 냄비 하나 딱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떠먹는 모습이 흔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물론 요즘은 위생 때문에 각자 덜어먹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공동체적인 식문화를 반영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울푸드라는 표현처럼 몸과 마음이 좀 지쳤을 때 집밥처럼 따뜻한 위안과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음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네.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정말 집집마다 그 레시피나 손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어떤 가족의 추억이나 애틋한 감성까지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죠. 듣기만 해도 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한국의 현대 식문화를 상징하는 키워드들도 좀 살펴볼까요? 가이드에서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너무 유명해진 치맥 문화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와, 치맥. 한국식 치킨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고 특히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이 치맥이 한국인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아주 중요한 사교 활동이라고 설명하네요. 네, 치맥은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역동성 그리고 함께 즐기는 문화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죠. 물론 그 바삭한 치킨이랑 시원한 맥주 조합 자체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친구나 동료들과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어울려서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과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랄까, 소통과 해방의 창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소통과 해방의 창구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한국 직장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회식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요. 동료들과 식사하면서 친목 다지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인데 이 회식 메뉴로도 치킨이 자주 등장한다고요? 네. 회식 문화 역시 한국의 그 관계 중심적인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예전에는 좀 경직되고 강압적인 분위기의 회식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즐겁고 편안한 소통의 자리로 변화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좀 격식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는 이런 변화에 기여하면서 회식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즉, 치맥과 회식은 현대 한국인의 사회생활과 여가 문화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국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입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문화를 만들고 또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상까지 반영하는 어떤 거울과 같다는 이야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식으로 꼽은 탑5 메뉴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가이드에 따르면 첫째는 부드럽고 달콤 짭짤한 불고기, 둘째는 건강하고 다채로운 비빔밥, 셋째는 바삭한 한국식 치킨, 역시 치맥이죠. 넷째는 직접 구워서 쌈 싸먹는 재미가 있는 삼겹살, 다섯째는 간편하고 맛있는 김밥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시나요? 네, 이 탑5 목록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식을 고를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단순히 맛만 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경험, 건강, 편의성, 시각적인 매력 같은 다양한 가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가치들이군요. 네. 예를 들어 불고기나 치킨은 좀 익숙하면서도 한국적인 특색에 더해진 맛이라 접근성이 높고요. 비빔밥은 건강과 보는 즐거움을 동지해주죠. 삼겹살은 직접 굽고 쌈 싸먹는 그 체험적 요소가 아주 큰 매력이고
김밥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네요. 각각의 매력이 뚜렷하네요. 결국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이처럼 다층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맛, 경음, 건강, 편의성, 비주얼까지 정말 다채로운 매력이네요. 오늘 저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음식 가이드를 통해 한국 음식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나 맛 평가를 넘어서 음식에 담긴 한국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따뜻한 정서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이드가 전하고자 하는 것처럼 당신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풍부한 이야기와 매력을 직접 발견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음식이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가이드에서 소개된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이런 대표 음식들이 다른 문화권의 식재료나 조리법과 만나서 또 어떤 새롭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한국의 발효기술하고 유럽의 치즈 문화가 만나면 어떤 음식이 탄생할 수 있을지 이런 상상이요. 와, 상상만 해도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직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각 지역의 특색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숨겨진 향토 음식들이 다음 K푸드 열풍을 이끌 주자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 이런 걸 상상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품고 한국 음식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더욱 풍성한 미식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다음 K푸드 주자는 과연 무엇이 될지, 또 어떤 새로운 퓨전 한식이 등장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음식의 매력을 이렇게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